광복절이냐?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이 뭡니까? 영토와 직권을 회복하려는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한반도 유일의 한국정부 1948년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보내오신 자유한국입니다. 여러분, 이정선 선생님 주시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자식들아! 그건 내 투표지 아니야! 근데 이러면 투표를 살려준다. 너는 다 뒤졌어. 야외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전파된 사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 때문에 확진자가 15,000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몇십 명 나왔다고 15,000명 나올 때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나이트클럽에서 수백 명, 수천 명 나올 때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단 몇십 명 나왔다고 8월 15일날 서울청량리 경쟁을 선포하는 것은 문재인의 독재입니다. 이 독재 정권에 구역하는 경찰과 서울시청 공무원은 서울항을 찰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저항은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저항합시다.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자, 우리 이동우 회장에게 큰 박수 부탁합니다. 자, 네가 이제 결국 아까 안녕하십니까. 송권 혼술 8월 15일 강복절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모처럼 강화문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 현장을 제가 잠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도 제 뒤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고 강화문 사거리입니다. 열리고 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잠깐 이 소리가 좀 소음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좀 불편하실 텐데 지금 강화문에 상당히 모처럼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있죠. 그 전에 작년에 조국 사태 때 시민들이 이 강화문 광장에 모여서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벌였고, 또 패스트트랙 전국 이런 때도 그때는 주말마다 시민들이 모였었는데, 총선 전에 또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 집회를 그만뒀고, 총선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또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열지 못했는데, 오죽하면 오늘 집회가 열렸는데 상당히 제가 있는 곳이 강화문 사거리 11층 건물입니다. 여기서 내려다 보면은 거의 다 이 집회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열기도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하필이면 어제 이 코로나가 또 다시 대유행할 수 있는 그런 불길한 조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100명 이상씩의 확진자가 나오고 그 상황이죠. 그 상황에다가 오늘은 또 폭우까지 겹쳤습니다. 상당히 지금은 비가 좀 그쳤지만은, 지금 가랑비가 내리지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시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원래 이 수도권 대유행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하니 방역 당국에서도 걱정을 했고,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도 이거 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미래통합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 보수 단체들에 대해서 보수 정치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도 이것은 취소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리고 또 특히 이 강복절, 오늘 강복절인데, 이 서울시에서 8.15 강복절에 대해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오늘 시청 직원들도 경찰들과 같이 나와서 또 시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해 충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오늘 8.15 이 강화문 집회 임의를 특정 종교 단체, 특정 종교인들이 추진하고 그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냐, 이렇게 임의를 축소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뭐 특정 종교, 기독교 이야기까지 막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또 아래 내려가서도 이렇게 좀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면은 물론 특정 종교 단체에서 온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저 강장 지금 차도까지 거의 빽빽하게 메울 정도에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그때 조국 사태 때 있었던 그 인파 거의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인파 거의 그대로가 특정 종교 단체에서 왔다?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수많은 지금 시민들이 제가 거리에서도 제가 알던 시민 몇 사람도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특정 종교 단체와 관련 없는 사람이고, 또 제가 있는 이 사무실에도 여러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 폭우가 오는 데서도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도 그 종교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분노한 시민들입니다. 이 분노한 시민들이 오늘 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종교단체의 집회인 것처럼 의미를 깎아내려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전에 저도 이 강화문 집회, 조국 규탄 집회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구호는 주로 이 조국 퇴진 이거였고, 문재인 정권 규탄도 나오긴 했지만 주로 조국 퇴진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규탄 집회였습니다. 모든 구호가 문재인 규탄으로 갔고, 이 조국 그러니까 이 문재인 규탄 여기서 나라가 네 거냐 이런 이야기, 나라가 네 거냐, 그때 그 분노한 부동산 그 민심 여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나라가 네 거냐, 문재인 파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나올 때 어떤 시민이 분노해서 신발을 던졌죠. 그 신발 던지기, 그 일부에서 또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민심이 상당히 폭발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와 또 폭우, 이 속에서도 민심이 폭발을 해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강화문 광장, 그 전에 조국 사태 때 못지않은, 그리고 또 그때 이 박근혜 정부를 물러나게 한 그 최순실 게이트 당시의 집회, 그 집회에 못지않은 인파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이 폭우와 코로나 속에서도 모였습니다. 저도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민심이 폭발을 했으면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지금 여전히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심, 성난 민심은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죠. 제가 어제 갤럽 여론조사를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국정운영 지지율 30%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도 드러났고, 또 여러 가지 민심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심의 경고가 오늘 폭발을 했는데, 왜 민심이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다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해드렸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뭐 박원순, 그 다음에 이 어떤 살해는 권력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인 그런 정권의 행태, 또 어떤 조국, 윤미향 이런 진보의 민낯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은 이렇게 일문 제목을 뽑았습니다. 독고집 3개월 만에 문 지지율 32%포인트 추락. 독고집, 독고집,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가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지 못하니까 조선일보가 독고집 문정권, 독고집 문정권, 어떤 뉘앙스가 떨어질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것을 국정 독주의 독, 고구마 인사, 참 답답한 인사다 있죠. 고구마 인사, 그리고 부동산 집 해서 독고집 3개월 만에 문 지지율 32% 추락.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잘한다 39%로 치무 최저 기록했고, 이것을 어제 말씀드렸죠. 정권 유지, 앞으로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이 유지돼야 되느냐, 여기서 41%, 야당으로 보수 쪽으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는 거 35%, 45%, 이렇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졌다. 이것도 어제 나왔고,
특히 문재인 국정운영 평가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5월 첫째 주에 71%였습니다. 그것이 8월 둘째 주에 39%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3개월 만에 32%포인트 추락.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상황 같으면은, 뭐 정상적인 정권이라면은 바꾸겠죠.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겠죠. 부동산 정책을 했던 팀들도 좀 물러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인적 쇄신도 막 하고, 또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도 하고, 뭐 민주당 의원들도 좀 지금 뭐 청와대를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지만은 몇몇 의원들, 청와대에 있던 이런 의원들은 여전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기죠. 오기와 독선, 독주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총선에서 불과 넉 달 전 총선에서 압승을 해놓고 그래서 그때 문재인 지지율이 71%까지 갔는데 왜 순식간에 그것을 다 날아갔을까? 폭락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반성, 검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앞으로 민심이 좋아질 것이다. 지금 우리 정책 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무슨 뭐 기적적인 선방이니 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 참모들도 다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원인을, 민심 위반의 원인을 이상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그것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폭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심기일전에서 당면한 수해복구, 코로나 방역, 주거 정의 실현을 포함한 경제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뚜벅뚜벅 국정 현안을 챙겨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청와대 참모들 주택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청와대 내 다주택자는 지난해 12월 20명에서 현재 2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이 두 분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처분 노력 중에 있다. 청와대 신임 수석 5명이 한 주택자다. 청와대는 이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청와대 내 다주택자 제로인 상황이 곧 올 것이다.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문재인 지지율 폭락,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폭락이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자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상당히 문제고, 아니면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알면서도 계속 다주택자 이야기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뭐 청와대 전부 다 2주택 이상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는 그 상황을 여전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 가지 이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고 제대로 된 진단도 하지 못하니 처방도 넣을 수가 없겠죠. 어쩌면 이 코로나와 폭우 속에서도 이 분노한 민심이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온 이것은 민심 대폭발, 이것은 지금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정권 차원에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민심의 큰 파도가 아닌가. 지금 광화문 민심 대폭발 현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송건의 혼술이었습니다.